네, 안녕하십니까. 이문동 SF 첫 번째 컨텐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 좀. 이문동 SF는 사실 저희가 이제 SF를 좋아하는 뭐 전문성 1도 없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한번 술값이라도 벌어보자라는 취지에서 유튜브로 한번 방송을 해보기로 한 거고요. No! 원래 저희가 예전에 팟캐스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긴장해주세요. 자, 그럼 각자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일단? 저 먼저? 네. 저는 지금은 백수고요. 단편 다큐멘터리를 영화제에서 상영한 경험이 있는 박 감독이라고 합니다. 오, 박 감독. 감독. 원래 박 PD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가 직업이 있을 때. 직업이 있을 때는 PD. 직함이 있을 때. 없을 때는 감독. 저는 SF 전문가를 꿈꾸는 전공이 아니에요, SF가. SF가 전공이 아니고 전공은 딴 건데 SF 전문가를 꿈꾸는 김 박사입니다. 진짜 박사예요. 진짜 박사예요. 학위가 박사. 학위가 있어서 진짜 박사. 저도 일단 SF에는 전문성은 1도 없습니다. 1도 없고 그냥 쭉 한 10몇 년 동안 IT 회사에서 IT 업계 일을 좀 해오다가 뭐 우연히 이게 SF 얘기를 하시는 사람 만나서 같이 이제 유튜브를 하게 된 황수석입니다. 예, 수석. 이름이 수석이 아니잖아요. 수석은 회사에서 직급이고요.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이상하게 뭐 부장 차장 안 하고 그냥 뭐 수석 책임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겁먹던 회사. 네,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회사가 보면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를 하기로 했죠? 우리가? 사냥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자. 와우. 그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이문동 SF의 첫 번째 콘텐츠를 한번 다뤄보자. 도대체 무엇이 SF인가? 가끔 저도 헷갈려요. 이게 우리 앞에 좀 있잖아, 이렇게 얘들 저기 저거 다스하고 전형적인 트루퍼 얘들이 SF인가? 얘들이 과연 SF인가라고 한번 이런 고민을 해보면서 SF를 좀 더 좀 진지하면서도 가볍게. 사냥의 시간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보시는 분들 이게 무슨 SF야? 쟤는 SF 한다며 그냥 뭐 흘러가는 큰 물에 그냥 숟가락 얹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우리가 선정을 하게 됐죠? 예? 그게 일단은 그 영화를 조금 본 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사냥의 시간에 디스토피아 요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그 디스토피아라는 단어를 듣고 보통 디스토피아는 SF 장르에서 많이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SF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영화를 봤을 때도 이거는 SF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좀 사실 SF적이긴 해요. 일단 왜냐면 알 수 없는 미래에 일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차도 이상하게 생겼고 뭐 애들이 맞아. 한국인데 총 들고 와서 총질하고 앉아있고 뭐 사람들 횃불 시위하고 있고 뭐 건물은 무너지고 뭐 이런 그런 아주 어둠직한 침침하고 뭐 그런 침울한 그런 화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설정상 배경이나 이런 건 SF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과연 SF라고 할 수 있느냐. 친구한테 야 이거 완전 쓰레기 같아 이러면서 보냈는데 보고 나서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충분히 SF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정상 과정상 SF인지 아니면 그것만 하면 SF인지 아니면 내용까지 뭔가 좀 뭐 어떤 심오한 게 있어야 SF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되고 과연 근데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 일단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도 이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일단 네이버에 있는 시놉시스지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희망 없는 도시. 감옥에서 출소한 준석은 가족 같은 친구들, 영호, 기훈, 그리고 상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위한 위험한 작전을 계획한다. 이게 계획하고, 그러고 추적자가 나타나서 얘네를 쫓고, 와장창 쿵쾅 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 전형적인 뭐 추정물이고 뭐 이런 것들을 SF로 따지면 뭐 터미네이터 시리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재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이라고 하는 이 환상적인 캐스팅이다 이거 진짜. 이번에 이분이 백상예술대상 남자 신인 배우상 후보에 올랐더라고요. 게다가 또 감독은 또 파수꾼으로 또 막 강렬한 인상을 남기신 누구죠? 그렇죠. 이름은 몰라. 그 파수꾼 작품 때문에 되게 많은 기대를 불러일으켰잖아요. 윤성현 감독이시네요. 일단 감독님은. 그래서 일단 항상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은 네이버 평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평가를 보고 이것들을 좀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충 이제 네이버 평점이나 이런 것들 좀 살펴볼게요. 일단 네이버에서 이제 요즘 영화 평점에 보면은 뭐 연령별 성별로 이제 선호도 하고 그다음에 감상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면 거기에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근데 SFM에도 불구하고 30대 남성, 이건 맞아. 30대 남성이 좋아하는 연기가 뛰어난 영화라고 나와요. SF인데. 연기가 뛰어나다? 네. 아니, SF인지 아닌지는 사실 뭐 여튼 그래서 관람객 평점이 한 8,562건이 등록이 됐는데 첫 번째 되게 길어요. 길어가지고 일단 생략을 할게요. 일단 첫 문장만 읽어줄게요. 무참히 버려진 소재들에서 소재들을 계속 나열을 해요. 올해의 호객님은 이걸 120억 주고 산 넷플릭스. 4시간이 사냥당했다. 이거는 한번 기사로도 한번 인용이 됐었어요. 그 어떤 영화 신의 시리즈인가 거기서도 왜 사냥의 시간은 4시간이 사냥당했다는 평가를 받냐라는 심층 분석 기사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감독이 배그하다 스토리 쓴 듯. 뭐였어요? 배틀그라운드 게임. 뭐 캐비어로 매운탕을 끓여 먹다. 뭐 이게 좀 안 좋은 평가들이고요. 좀 좋은 평가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없는 스토리 이만큼 긴장 빨게 만드는 것도 능력이. 전 이거에 좀 공감하는 편입니다. 박정민은 정말 억울하겠다. 영화 두 편 똑같이 이재훈에서 욕먹고 처맞고. 누구는 뭐 시간의 사냥이라고 제목을 지었다면 별 2개 줬을 텐데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제 평점은 대충 5.58점. 10점 만점에 5.58점이고 전문가들이 6분이 이걸 리뷰를 해주신 게 있어요. 또 전문가 평점이 6.5점. 뭐 합리적 반격의 기대로부터 비껴선 감각적 도피 영화. 왜 반격을 안 하냐는 거죠. 너무 어렵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하고 센 평가인데 겉멋 사냥. 이거는 진짜 좀 완전 주먹 날리는 것 같아. 그냥 저기 뭐죠 되게 그 명치가 아프게. 이것도 좀 의미 있는 평가 같은데 상상적 가부장되기에 늘 실패하는 윤성현 영화의 운동수. 이거 진짜 재밌네요. 요 평가는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요. 비슷한 게 있었네 제목이. 네. 윤성현 감독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좋은 평가로는 뭐 감독이라면 이 정도 심진이 있어야 그래야 불을 지르지 않겠어라는. 이거는 제가 감독이었으면 좀 기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평가들도 좀 있습니다. 그 국내 평가 말고도 해외 평가도 좀 있잖아요. 뭐 해외에서 영화 평가하는 사이트들 그쪽 평가는 좀 어떤가요? 왜 나한테 물어봐? 보고 있길래. 전문가니까? 준전문가? 아니 보고 있길래. 근데 해외에서 되게 반응이 좋잖아요. 그게 그 뭐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IMDb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다음에 러튼 토마토 이 2개인데 IMDb를 보면 6.2예요. 그러니까 10점 만점에 6점이고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요. 이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실제로 유저들의 리뷰를 보면은 굉장히 서스펜스가 넘친다. 이제 뭐 이런 식의 리뷰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배경이 한국이잖아. 한국에서 저런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국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일단 영화의 때깔이 블레이드 러너 같아. 맞아요. 룩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렇죠. 시뻘건 화면들. 네. 회색 시뻘건. 디스토피아를 되게 잘 그린 것 같아요. 한국 영화. 그래가지고 저는 봤을 때 딱 분위기가 이거 몇 가지의 그 컬러로 보게 되면은 블레이드 러너, 에일리언, 밝을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식의. 근데 그렇게 얘기만 들었을 땐 진짜 SF 같아요. 차라리 쫓기는 게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었으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의외였던 게 로튼 토마토 지수를 보면은요. 이게 아직 오디언스 스코어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크리틱 그 지수에서는 70%. 꽤 높아요. 평가가 좋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 감독이 파소꾼 감독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고 봤을 거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배경이나 세팅 그다음에 뭐 촬영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야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글쎄 이렇게 보면 넷플릭스 개봉이 신의 한 수 아니었나? 사실 넷플릭스는 손해볼 게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솔직히 콘텐츠의 질과 상관없이 관객 몰이를 하면은 넷플릭스는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넷플릭스야말로 뭐 다시 많이 보는 것보다 신규 가입자를 얼마나 사냥의 시간으로 땡기는가 빠져나간 만큼 땡기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럼 125은 나쁘지 않은 그렇죠.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T 업계 수송. 넷플릭스가 보통 국내 드라마에 투자한 돈이 400억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거에 비하면 사실 120억은 껌값이다. 얘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영화를 산 거니까 완제품으로 산 건데 완제품이 약간 삐그덕거리고 할 수 있는데 야 이거 미주에선 먹히겠구나 하고 산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사고 나서 일단 사냥의 시간에 되게 많은 관객들이 기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은 몰이를 했으니까 영화의 뭐 내용과 상관없이 한때 이제 국내 영화 2위까지 올라 있다가 지금도 한 2, 3위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전히 많이 본다는 얘기겠죠. 그 평점을 되게 좋게 준 로튼토마토의 그 이용자 리뷰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영화의 페이스가 빠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액션 셋이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런 얘기를 써놨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그 코믹북의 그런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비슷하대요. 야 댓글 읽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문가 같네.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번 그 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한번 짧은 평가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그거 10자평, 20자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딱 아싸리하게 딱 정리할 수 있게 딱 한 문장 던진다면 총격을 위한 무리한 디스토피아 설정. 열자 넘었네. 열자 넘었네. 총 쏘려는 디스토피아 설정. 일단은 이 설정 자체가 총 때문에 있었다. 아 총을 쏘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액션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좀 현실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디스토피아 설정, 뭐 원화가 폭락을 하고 뭐 경제 위기가 오고 실업이 닥치고 근데 일정 정도 지금도 가능한 근미래의 테크놀로지가 등장하게 되는 총기도 허용되고 딱 그렇게 되는 세팅이 돼줘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뭐 남대로 총기를 그렇죠. 총기 밀매라든가 뭐 그런 식의 상황이 이빨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배경으로서의 디스토피아로는 뭐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을까. 박강훈님은 어떻게? 저요? 저는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다. 역시 감독은 서로 맞아고. 저는 이게 처음에 볼 때는 헐 뭐야 라고 봤는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과연 스토리가 좀 빈약할 수는 있어도 그게 엄청 중요한 요소인가를 생각해봤을 땐 영화는 되게 많은 요소들이 합쳐져서 영화가 만들어지니까 그 스토리가 조금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다 합쳐졌을 때는 나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회의 평점이 약간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없어서 한국이라는 고정관념 아니면 일단 전작에 대한 고정관념 이런 게 없어서 오히려 좋았다는 걸 보면은 일간 공감이 되는 의견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사운드라거나 진짜 액션 씬이나 뭐 영화 룩이라던가 뭐 그런 뭐 촬영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되게 연출이 그래도 그 추격전을 찍을 때 연출이 되게 어쨌든 되게 사람을 쫄깃하게 만드는 그 연출력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스토리가 뭐 어떨 수는 있지만 여튼 그래서 어쨌든 그 연출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딱 5자를 얘기하면 군필 무용론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군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대 갔다 왔다. 약간 스포일러긴 한데 군대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주인공 중에서 2분이나 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맞아. 정확히 3분이죠. 세 분이죠. 세 분이 객강으로 카지노를 다 털고 나서 그 M4도 있고 무기 다 있는데 도망다녀요. 아니 사격 안 배웠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영화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제 총을 할 때 어깨 견착으로 조준을 하잖아요. 조준을 해서 쏘면 맞는데 대충 갈기면 안 맞는데요. 상대방이. 이 감독이 진짜 군필자인 게 확실하다.
그래서 그거 되게 잘했다. 그래서 지시를. 근데 왜 군필자가 군대까지 갔다 온 애들이 총구도를 부고 있는데 왜 도망다니냐? 왜냐면 우리나라 군필은 별로 의미가 없다. 아니 뭐 군대에서 저기 뭐 몇 개월 동안 뭐를 했냐? 주특기가 뭐였냐? 행정병이었을 수도 있고 뭐 저기 맞아, 거기 나온 애들이 군대에 다녀왔지만 그렇지 뭐 걔들이 거기서 뭐 저기 운전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운전병일 수도 있겠다. 치사병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운전병일 수도 운전 잘하더만 보니까. 맞아, 운전을 운전병이었네. 저기 연대장님 모시는. 그러니까 계속 운전하는 사람은 분명 운전병. 꼭뭐 총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아까 그 전문가 평가에서 마찬가지지만 왜 도망치느냐가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도대체 왜 도망치냐 애들. 무서우니까. 맞아, 근데 그 무서우니까 저는 그 상황이었으면 당연히 무서워서 도망쳤을 것 같은데. 얘를 보셔서라도 좀 앞으로 계속 봅시다. 채널 고정.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